자,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아쉬운 패배를 했었던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러브 팽팽님이 중3인 우리 딸이 우린 기득권이 아니니까 자기는 공부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엄마는 촛불을 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중3 아이도 알아. 아니, 찍은 사람 다 안다니까.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알기는 알아. 아는데도 찍는 거야. 맞아요. 이러한 역선택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놀랍다는 거죠. 자, 우리 민주당 관련한 얘기 먼저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당 지도부가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7명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 건데요.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1일이죠.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로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고요. 당초 다음 달 예정됐던 새 원내대표 선거는 이번 달 25일까지 앞당겨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를 당 상임 고문에 위촉했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상임 고문으로 향후 당에 여러 가지 기여해주고 도와달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수락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가닥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정치인 이재명을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단 겉으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에 이제 우리 민주계 정치인,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잖아요. 이 얘기를 사실 계속해서 민주당을 압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재명을 뽑은 것이지 민주당을 보고 뽑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맞아.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줘야 돼. 국민의 선택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이재명은 찍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싫어도 싫어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찍었던 거고 저쪽 지지자들 중에도 이재명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70%란 얘기야. 이재명한테 걸고 있는 호감도가. 맞아요. 20대 여성들이 지금 이재명 팬덤을 만들 정도로 민주당은 모르겠고 근데 난 이재명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땡 7%의 차이, 24만 표의 차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땡칠이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한테 어떠한 소명을 맡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 물러났습니다만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윤호중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호중도 우리 기대를 1도 어긋나지 않게 민주당을 개판으로 이끌었던 원내 총무고 이 윤호중이 이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를 다 양보해버린 놈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다 지도부 총사퇴인데 원내 대표는 지도부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돼서. 근데 왜 그게 하필. 기여야 룰이 그래, 룰이. 지랄 같지만 룰이 그래. 나 그 룰을 싫으네. 그래서 겁나 싫으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게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단 말이에요.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야, 얘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거야. 그래서 새 원내대표를 누구를 뽑을까가 중요하고요. 새롭게 뽑힌 원내대표가 윤호중이 과거에 했었던 계약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맞아. 법사위를 안 내놓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원내대표는 박주민으로 우리가 그렇죠. 가야 되나요? 가야 되겠네. 아주 강성으로 우리 그렇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개혁성에 관한 박주민 후보를 박주민 의원을 원내대표로 올려가지고 그동안 윤호중이 했던 법사위 내주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국회의장 내주기로 한 거 이걸 전부 다 개무시해버려야 돼. 다 없고 아니 그건 뭐 선거 전이고 난 모르겠고 난 새로 아니 없고 그리고 난 몰라. 우리가 대선에서 질 줄 알았냐 말이야. 그렇지. 어차피 우리 졌어. 져서 지금 당이 뽀개지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지자들이 난린데 아니 우리 그 지금 눈에 사정 봐줄 때가 아니야. 우리도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최강욱 의원으로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때려놓고
이게 이 합의가 말하자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실정법에 있는 합의가 아니거든요. 지들이 국회에 와서 국회에 등원 안 하고 버틴다고 하니까 달갠다고 준 건데 애들 달개는 용도로는 너무 비싼 대가를 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비난이 많았던 거고 민주당 180표 왜 줬냐.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밀고 가면 되지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원안으로 돌려놔야죠. 네. 그래서 강성들이 앞으로 나와야 돼. 그렇죠. 그 강성들이 왜냐면 여당일 때는 명분이 있잖아. 그렇지. 협치를 해야 된다 이게인데 우리 이제 야당이야. 야당은 나 빨리 야당 되고 싶어. 야당인데 거대 야당이야 심지어. 야당은 투쟁이고 투사들이 돼야죠. 우리가 지금 보궐에서 깨져서 구도가 170대 110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저 새끼들이 보궐을 싹 쓸어 갔으니까. 쓸어갔죠. 그래도 아직까지 과반수를 뛰어넘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의 충분한 여소야대 시간을 2년 동안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윤석열을 저지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명박근혜보다 더 심한 도둑들이 들끓는단 말이지. 근데 다행히도 저 도둑놈들이 전과가 다 드러난 애들이야. 초범이 아니야 지금.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이라서 일단 뭐 다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일기 장관들 올라오게 되면 총리부터. 자, 네. 그 전투력 좋은 의원들 앞으로 쫙 배치하고. 네. 뭐 김용민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요. 최강욱 우리 의원도 많아 있고. 사실은. 많아요. 많아. 저는 김병기 의원도 되게 무서운 분이라서. 김병기 의원. 그분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으로 내세우고 김진표나 뭐 박병석이나 이런 인간들은 빠져 이씨. 아니 이제 개혁해야지. 찌그러져 있어. 그냥 노인정에 가서 장기나 두세요. 그러고 그냥 뒤로 빠져. 여의도에다가 노인정 하나 차려드리고 나오지 말라 그래. 아 그리고 너희들은 진짜 왜 이건 차려드려? 2년 후에 얘기지만 저는 우리 2년 사이에 우리 시민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공천권을 시민들이 행사해야 돼. 더 그렇지. 이상 지들끼리 나눠먹기 우리 못하게 시민들이 2년 사이에 우리 시민 후보를 계속 발굴해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푸시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가입 러시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소식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재명을 지켜라 또는 이재명을 당대표로 대표로? 만들자라고 해갖고 지금 신규 가입이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소일거 외양간 고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대선에 진 이유도 민주당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이재명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안 보였다고 얘기하죠. 당이 안 보이고 지역구 의원들이 안 보였다라는 얘기가 문재인 후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왔던 얘기인 거거든요. 계속 후보 개인기로만 이까지 온 그렇지.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끌어낸 것도 사실 경악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여기서 이재명을 절하고 고사 지냈을 것 같은 놈들이 많거든. 아니 그러니까 뭐 찌라시인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지게 하고 윤석열 당선시킨 다음에 탄핵시켜가지고 또 탄핵시켜서 뭐 다시 내가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 뻔뻔히 이론이에요 그게. 잠깐만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기 착각은 자유인데요. 네 그런 감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 계속했는데 귓구멍이 막혔어요. 네 누가 그랬다고 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 어린 반푸러지도 없는 생각 하들들 마시고 지금 집에 가세요. 미국 가 계신 낙엽 따라 미국 가신 어떤 그분이 그분의 세력들이 그따위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라고 지랄하고 하는. 있네. 낙엽은 태운다고 했지 우리가. 확 불사질러 버린다고 했지. 미국이라고 안 탈 것 같아?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원내대표 새롭게 뽑고 얼마나 투쟁성이 강할 수 있는 이제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나오느냐고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한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당내 민주당의 개혁부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이번 25일인가요? 그 원내대표 바뀐 모습 딱 선거를 보여줘야지. 통해서 시작을 할 거고, 다 지자체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 숙제가 있어요. 최소한 서울 경기만큼은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서울 경기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미 대선에서 한번 졌기 때문에 이 서울 경기 대선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후보를 잘 뽑아야 됩니다.
서울 경기 누가 나가나?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게 어떠냐. 서울시장. 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손혜원 의원이 그 SNS에 그런 글을 썼거든. 6월 2일 날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장 나온다면 적극해서 돕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사전에 뭔 얘기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짓게 하는데 네. 이재명은 이제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는 총사령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 민주당을 이끌어서 지금 저들의 폭주와 저들의 비리 그리고 윤석열의 잘못된 행정을 제지 걸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갖고 그동안 행정가로서 증명하지 못했던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여기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우리가. 왜? 이미 그 사람이 1600만 표라고 하는 표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흥행력을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선이나 지선이나 총선 현장에 가서 후보자들 손을 들어주면서 사람들의 표를 끌어낼 수 있는 민주당의 간판은 이재명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이제 고개를 푹 꺾어서 숙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개인적으로 서울시장으로 출마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충분히 많은 우리 쪽에서는 인재들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인재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선거 공천에 대한 부분부터 그러니까 지선 선거 공천에 대한 부분부터 압승까지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을 버티게끔 하는 힘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왔던 거는 전국적인 지자체 선거에서의 우세 지방 의원들의 우세와 지금 170석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제 그 국회 안에서의 다수당의 입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윤석열 파들한테 찢겨 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더더욱 이쪽을 강화해야 되고 만일 이 개혁이 일어난다고만 하면 미진한 상태에서 사실상 이제 이겼다고 하더라도 통합 정부니 뭐니 해갖고 온갖 그 잡동사니들을 끌어모아서 붙인 합체 변신 로봇 같은 상황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 문재인 정부를 이어야만 하는 특명 안에서 했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했을 이재명 정부가 진짜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제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다음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그동안 마음속에 걸려 있었던 우리 내부에 자정이 들돼 있었던 수신제가 먼저 하고 민주당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더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이 또한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은 오히려 상상이다. 계획이라고 더 봐줘요. 깨끗해졌어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죠? 네. 뭐 만약에 진짜 우리가 뭐 급해가지고 안철수 끌고 들어왔다 치자. 그럼 지금 졌는데. 그렇지. 또 총리하려고 또 지랄할 거 아니에요. 어떡할 거야? 나눠 달라고 또 지랄할 거 아니에요. 안 돼. 답답하거든. 왜? 얘는 말이 안 통해요. 이제 한번 니들 맛을 봐봐. 기득권을 내려놔야 안철수, 합니다. 안철수 지 원하는 자리에 앉을 때까지 회담도 안 해. 안 말도 안 하고. 안 나올걸? 나와도 방문 말도 안 걸어 할걸? 잠그고 만나주지도 않을 놈이에요. 정말 그 남의 새끼니까 보는 거지 우리 집 새끼가 그러면 정말 주워 패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에 우리가 졌지만 져서 좋은 게 있습니다. 좋기야 하겠냐만. 이재명 후보를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경기지사 그래 뭐 이재명 그 정도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선거 공약 이렇게 보고 선거 그 유세 과정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성장했구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감으로 그렇지. 성장을 했구나라는 거 이 굉장히 많이 사람이 느꼈거든요. 인재구나 하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확인했어. 전국구 인물로 떠올랐어요. 이제 확실히. 그리고 24만만 빼면 게 압구정동만 빼면 아. 전국 어디에서나 환영받을 수 있는 정치인구나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치를 정당 정치 안에서 꽃을 피워내.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제대로 된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민주당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우리가 이재명한테 주고 이재명을 통해서 그 꼴을 한번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져서 더 그런 거죠. 졌는데 너무 아까워 이 사람이. 그리고 더 절박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은 젊어요. 지금 만으로 58세인가 그렇거든요. 아니 60도 안 됐어. 아유 외모도 젊어. 아니야. 그리고 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정치인이 또 이재명이야. 그 상황에 또 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임제, 4년 중임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됐으면 이재명 후보를 5년밖에 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임제로 바꾸고 나서 선거에 되면 8년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수를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이걸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해야 돼. 이거 통과시키고 이거 통과시키고 이거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그리고 지금 여당이 됐잖아. 여당에서 야당 됐잖아요. 야당이 선거에서 훨씬 유리해요. 당연하죠. 네, 왜? 우리도 심판론 꺼내줄 수 있잖아. 정권 심판해야지. 왜 무조건 못할 거거든. 정권은 무조건 못해. 아니 누가 됐든 정권은 무조건 비판 대상이야. 설사 쟤들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리 잘해도 비판 문재인 받아. 정부하고 비교할 때 잘할 수 없거든. 못 잘하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이거 두들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목한 이명박근혜 시절에 그 시절도 야당으로 있었어요. 저도 야당이었을 때 그러니까 뭐 그 방송을 그때 이명박근혜 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방송은 약간 좀 어색해. 그래서 나는 야당일 때 더 좋아요. 공격수 본능이 꿈틀꿈틀거리거든. 나 이거 편해. 우리 팀은 수비수는 하나도 없고 공격수만 있어갖고 아니 5년 동안 수비만 하다가 나 미치겠어. 결국은 내가 골키퍼가 돼가지고 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마음껏 공격하세요. 네. 자, 그걸 별로 막아줄 것 같지도 않아요. 저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공격을 하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보호해 줄 거야. 베트남 가가지고. 네. 아 혼자 베트남에 있는 아니, 거예요? 내가 이 방송의 책임자인데, 네. 내가 베트남 가 있기 때문에. 네. 아, 네. 그 저희는 여기 있고요. 그렇지. 여기서 뭐야, 방송하면서 네. 모든 거는 베트남에서 우리 이 사장님이 시켰어요. 홍 작가가 시켰어요. 요렇게 하면 우리는 되는 거죠. 공문만 받으면 돼요. 그렇지. 비트코인으로 내가 매달 정확한 시간에 송금을 해줄게. 깜쪽같이.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예, 농담이 농담같이 안 들리시죠?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희망을 이런 데서 여러분이 좀 희망을 가지세요. 물론 네. 암울하고 슬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 지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 지금 정권들이 전부 다 마지막에는 막 레임덕 와가지고 막 뭐 지지율 막 20%, 막 10%, 박근혜 뭐 빵이었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50%가 육박하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아, 정권이 저렇게 욕을 덜 먹을 수 있구나. 근데 저게 정상인 거구나. 아니죠. 특이한 거구나. 특이한 거 아니라 이제 특이한 걸 봤는데 이제는 저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거 기준이 되는데 윤석열이 왔어. 안 꼬라박겠어요? 꼬라박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눈높이가 본인들은 엄청 눈이 높다고 생각 높아졌거든. 못해. 왜?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수준 미달인 애들이 와서 그제서야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아씨 뭐야? 우리는 이게 평균인데 왜 이것도 못 맞춰 얘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당해봐. 네. 당해봐 아주. 근데 우리도 같이 당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쥐고 있는 의회 권력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꼭 다시 거론되는 이름, 조국, 추미애 등등, 김경수 등등.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김경수 지사 해주면 안 돼요? 사면? 그러니까 정경심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사면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거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아마도 이명박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윤석열한테 야 광복절 특사로 섞어서 처리하자라고 아마 제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MB는 어차피 윤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해 줄 네. 거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딜을 건다. 딜을 걸어서 너 그때 같이 공동 사면하고 정치 통합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도 이제 정치 현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동안은 대통령만 되면 다 할 것 같았고 줄리도 청와대만 들어가면 마음대로 할 것 같았지만 그래, 네 오빠들 불러가지고 점심 대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줄리야. 막상 들어가게 되면 모든 국민들한테 감시받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 그렇죠. 행동 하나하나 다 감시당할 겁니다. 아침에 출근만 늦게 해도 바로 기사가 난다는 거. 네, 요거 술 먹고 뻗어 있으면 기사 그렇지. 납니다. 이 대통령 화장실 갈 때도 경호원이 여럿 붙고 네, 거의 뭐 허락받다시피 근데 동시간대에 모든 동선이 기록이 되고 공개가 그렇죠.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개 안 하면 공개 안 한 대로 뉴스가 납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한 권한 위임을 해놓고 비우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침, 특히나 어떤 특정 부위에 침 맞는 것도 그 의료 과정으로 다 기록이 되겠죠. 되는 거죠. 근데 이 침을 등에다 넣는지 똥꼬에 넣는지 혀에다 넣는지는 안에서 만든 사람만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1부 하고요. 사내방송 듣고 돌아와서 2부에는 이번 선거의 진정한 패배자 이준석에 대한 불쌍한 처지를 잠깐만요. 언론들이 그렇게 할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씹어야 초반에는 돼. 안 하겠지. 네. 하게 돼 처음에는 이제 막 형광등 100개 아우라 뭐 이런 거 해주기 시작하겠지만 생각해보면 박근혜도 TV조선 나갈 때 형광등 100개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름에 찍어놨던 최순실 동영상을 국정농단 하니까 TV조선이 그 겨울에 틀었다니까.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박근혜가 엄청 싸웠어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7시간 그다음에 뭐 롯데 호텔 뭐 VIP 뭐 이거 전부 다 그래, 다, 조선일보 아니잖아. 다 그쪽에서 했어. 이 언론의 특성상 언론은 항상 이 양면의 칼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꼴을 한번 당해봐야 윤석열이도 야 이래서 조선일보는 없애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정말 윤석열의 손에 늘 얘기하잖아. 윤석열의 손에 의해서 조중동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못해요. 민주정부화에서는. 그러면 이게 욕먹을 일이니까. 근데 윤석열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윤석열의 활용도가 큰 거야. 우리 막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어 막 울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들아 울지 마. 나의 큰 그림이 있단다. 그렇지. 조중동을 없애고 오. 그리고 정신 빠진 입원남들을 다 물대포 앞에 모아서 걔들을 정신 차리게 해줄 거란다. 뭐 이런. 방 씨랑 홍 씨한테 또 원한 관계가 많잖아. 그럼요. 또 홍 씨는 또 자기 대통령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한참 지나서 한다고 막 하시는데 한참 지나든 안 지나든 어쨌든 오게 되고 그거는 지지율에 따라서 오래 못 하는 갑니다. 거고 저 오래 못 가요. 지지율 가라앉기 또 뒤에 시작하면 검찰이 바로 있다? 씹습니다. 뭐 박근혜 때는 뒤에 검찰 없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 씨 일가를 거지로 만들고 2조 원대 재산을 최순실이 먹어도 괜찮아. 보관만 시켜놓는 거. 뭐 땅이 어디가? 최은순이 먹어도 괜찮아. 보관만 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이제 찾아오면 되니까. 홍씨 중앙일보도 종편과 방송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윤석열이라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쌈만 붙이면 돼. 우리가 이간질만 잘하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100% 싸움 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윤핵관들하고 조선일보하고 계속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검찰하고 전부 다.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익 볼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이건 싸울 수밖에 정말 없어요. 윤석열 일가가 욕심이 소 같아갖고 누구하고도 권력이나 이득을 나누지 않는 동업자 킬러라는 점이 동업자 다 깜빵에 들어가는데 이런 면에서 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김건희나 윤석열 뒤에 건진법사를 비롯해가지고 자기들이 꾸리는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중동도 자신들이 꾸리는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홍 씨도 그때 무속인을 데리고 다 있잖아. 아니, 다 있는데 어. 100% 그들 사이에 싸움 나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간질할 필요도 없네. 없는 거예요. 지들끼리 매일 밤 인형에다가 침 꽂고 있어. 서로 돌아가면서 네. 어우 씨 왜 이렇게 뻐근하지? 그러면 저쪽에 침 꽂은 거야. 그럼 네. 나도 꽂아야지. 그러겠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충분히 보고 우리끼리 미진했던 내실다지는 시간으로 이거 희망 회로가 네, 아니고요. 이게 이뤄가자고요.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현실이고 네. 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방송이 진정한 힐링이죠. 네, 자,